네, 조련님 오늘 주제는 좀 재밌는데 요즘 블라인드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성과급 얘기만 나오면 다른 계열사나 혹은 다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포모가 너무 온대요. 막 6억, 7억 벌 때 나는 1억도 못 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원천 기준 1억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지 벌 수 있는 금액인가? 이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이건 뭐 그냥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는 건데 뭐 그 안 봐도 비디오인데 1억이면 한 6% 7% 사이일걸?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원천을 갈 때는 작년 기준에 그 끌어가지고 간 거라서 아마 2025년도 안 나왔을 거고 2024년 정도가 지금은 나올 건데 2024년 기준으로는 7% 언더로 알고 있고 2025년 넘어가고 이번에 2026년까지 가서 진짜로 SK하이닉스랑 삼성이 돈을 받기 시작을 한다. 사실 그 SK하이닉스 친구 보니까 내년 2월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그 정도로 이제 내년까지 넘어간 다음에 뭐 2027년 8년 정도 돼서 이제 26년에 금액을 바라보게 되면 제가 보기엔 그래도 8%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네, 하는데 8%라는 숫자가 그러면은 뭐 이게 많은 거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근로자가 너무 많잖아요. 30대부터 60대까지 있는데 60대까지 있는 사람 중에서 뭐 그 근로자의 8%라고 하면은 그 안에 페이닥터도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뭐 경비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막 뒤엎이는데 대기업 기준으로 하면 사실 1억 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 8%라는 건 나이까지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1,800만 명이라고 보통 근로자를 지칭을 하는데 8%면 얼마야? 64에다가 8 하면 14만 4천 명 정도 되나? 맞지? 네. 그 정도 되는데 이 숫자가 되게 많아 보이겠지만 사실 뭐 40대 부장님과 그 다음에 50대 이사님 그 다음에 53세 상무님과 전무님까지 다 쳐가지고 14만 4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사실 1억이라는 돈은 상징성 이전에 사실 엄청나게 6, 8%라고 좀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적은 사람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하이닉스 인원들이나 삼성 인원들이 뭐 6억 받는다. 그리고 또 6억 잘 봐요. 그 3년 동안 나눠서 준다는 거야. 그러면 1년에는 2억 정도씩이거든. 물론 많고 원래 연봉 있고 2억 붙는 것도 아는데 몇 명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호도당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제 저는 이제 연봉 1억이라는 건 여전히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근데 경력 이직하다 보면 지금은 안 그래요. 무조건 1.5배 올려준다. 뭐 메카라 쿠베당토 이직할 때 뭐 최소 1.3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아서 그치. 인플레이션이 엄청 강해졌거든요. 그네들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다 몰락했잖아. 지금 뽑아? 경력직도 안 뽑고 신입도 안 뽑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카카오, 네이버, 뭐 토스 이런 데서 나오는 자성의 이야기가 뭐냐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FP&A라는 직무가 있어요. FP&A가 뭐 하는 직무 같아?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재무인데 약간 재무 분석만 하는 애들이야. 우리의 그 금액이 얼마 꽂히고 우리의 경영 분석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회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돈이 흘러가고 돈이 얼마 정도로 모자라고 이런 거 하는 애들인데 FP&A가 IT에 넣었거든요. 왠지 아세요? IT가 비용을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지금 걔네들이 전부 철퇴를 맞고 있다고 지금. 이제 비용을 신경 쓰기 시작을 하고 네이버만 하더라도 지금 사람을 자르려고만 하지 이제는 뽑질 않는 추세로 가고 여기에서도 이제 슬슬 이제까지 방만하게 썼던 비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는 건 뭐냐면은 맞아요. 2020, 2023년, 2024년 구간에 우리 IT가 엄청나게 돈을 퍼주면서 인재 전쟁이 시작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다 옛날 이야기고 다시 원래대로 원류로 좀 돌아간 것 같다. 대신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은 해요.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좀 많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나라는요 삼성전자가 무언가를 하면은 많은 회사들이 따라가기 시작했거든. 근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하이닉스 때문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풀었잖아 상한을. 우리 그 연봉 상과급의 상한을 풀어버렸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는 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성과급 상한은 안 풀어요. 성과급 상한이 높을 뿐이지 상한까지는 안 풀고 RSU로 많이 이제 대체를 하거나 이랬는데 보상 자체가 좀 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위를 푸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물론 삼성은 100조 200조로 그 영업이익이 안 넘을 경우 이렇게 좀 그래도 갭을 좀 씌워놓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사람들이 갭을 풀어달라 위에 락을 풀어달라는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막 빗발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 둘씩 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미국같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좋아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잘 버는 친구들은 정말 잘 벌지만
격차가 되게 심하게 밑에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성과급을 줄 수 있는 영업이익이 10조, 15조, 20조 되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어. 그런 회사들은 점점 돈을 많이 벌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구조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은 그 사람들과의 격차가 되게 심해져가지고 지금보다 더 심하게 대기업 심화 현상, 그 다음에 정말 좋은 회사, 대기업도 아니에요, 정말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에 그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최상위권 빼고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중견 혹은 뭐 대기업 하위 계열사들 딱 그런 데들만 생각해보자면 조로님이 생각하시기에 35에서 막 그러니까 대리에서 과장 정도의 친구들이 한 7에서 10년 차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한 얼마 정도 받으면 진짜 더 괜찮게 받는 거다.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연봉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연봉을 정말 많이 받는 애들은 대부분 다 성과급 때문이에요. 성과급이 없는 연봉은 생각보다 낮은데, 일반적으로 그 대리 중수간에서 과장급 정도 되는 35살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이 없으면은 6,000대 정도가 정상입니다. 대기업이더라도 6,000대가 정상인데, 여기에서 성과급을 1,000만 원 받냐, 2,000만 원 받냐, 3,000만 원 받냐, 4,000만 원 받냐, 물론 4,000까지는 잘 없지만 이런 거랑 그 다음에 복지가 붙고 이런 것 때문에 1억에 근접하거나 8,000이 되거나 9,000이 되거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과장이 6,000이라는 전자에서 정말로 성과급을 못 주는 회사는 6,000 그대로인 거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주면 7,000인 거고, 2,000만 원 주면 8,000인 건데, 딱 1,000에서 2,000 정도 주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대리 중순에서 과장 초는 7,000이 넘으면은 정말 잘 받는 게 맞긴 맞다. 놀랍게도 현대차라든지 뭐 어디 뭐 하이닉스 가면은 초봉이 9,000이다 이런 말이 너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대기업조차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7,000 정도만 대리 말이 받아도 잘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6억, 7억 막 삼성 하이닉스 때문에 너무 포모할 필요 없다의 이제 취지의 영상이긴 했는데, 어쨌든 존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연봉도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하자면, 재밌는 얘기 드리면은 제가 포스코 계열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초봉이 3,000이었습니다. 물론 16년 전이긴 하지만 15년 전이구나. 어쨌든 3,000이었는데, 지금 웃긴 게 그때 당시에 다녔던 친구들 선배들 보면은 막 차장님도 6,000 이러길래 여기 미쳤다, 너무 돈 조금 준다 이랬거든요. 제 동기들이 전부 차장이 됐어요. 지금 8,000 약간 넘게 받고 있더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초연차에 지금 보이는 연봉과 지금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차장님, 부장님 연봉이 되게 낮아가지고 되게 현타가 많이 올 텐데, 재밌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사실 10년 전에는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뭐 물론 물가도 상승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점프하면서 연봉을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커리어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히려 내 역량 갈고 닦아가지고 그 제대로 된 순간에 점프업 해가지고 한 번에 업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생각보다 좋은 순리가 흘러온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봉 포모 너무 시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낮은 연봉 언제까지나 낮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